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특수절도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과거에는 절도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면 부모님을 호출하여 사과 및 훈육하고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촉법소년이라 부르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특수절도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특성상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자녀가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절도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다수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야간 시간대에 건조물의 일부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히 칼이나 가위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물건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위협적인 물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통상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를 말합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절도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한 만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형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절도를 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처분은 10가지로 나뉘게 되며 10호 처분을 받게 될 시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을 선고할 때에는 연령이나 성행, 범행 후 정황,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건 발생 당일 학교를 마친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싶었던 물건의 금액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A씨와 친구는 고민을 하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였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대범해졌는데요. 다른 지점에 있던 무인 가게에 들어가 물품들을 마구잡이로 훔치다 점주가 이 모습을 목격하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점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대학 진학 및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려움이 컸던 A씨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사례를 찬찬히 살펴보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자료 내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는데요. A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매장에 직접 찾아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다시금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하여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금 학생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년범죄가 잦아진 만큼 재판부도 특수절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자녀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후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